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5번째 시간, 이제 1단원 마지막 단원평가 이렇게 문제만 풀면 되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이거 공부하기 전에 뭘 해야 되지? 교과서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 우리가 1단원은 이미 계속 끝나고 문제만 풀고 있는데도 그래도 개념을 공부해야 되나? 당연하지. 개념은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외워질 때까지. 지금 이제 다 외워졌을 거 아니야. 그치? 계속. 그래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계속 보는 거야, 계속. 그래서 교과서를요,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하고요. 앞에 개념편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 그리고 여기 단원평가 문제들 다 풀어갖고 왔지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요. 말을 그대로 식으로. 그치? 이런 단순한 계산에서는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이제 말로 돼 있는 문제들 있으면 걔네들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사실 얘네들도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23 더하기 16 빼기 8 이렇게 무슨 글자 읽듯이 소설 읽듯이 쭉 읽는 게 아니라 더하기와 빼기가 섞여 있는 식이네?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배웠던 개념이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앞에 쉬운 애들은 빨리빨리 풀게요. 그래서 오늘은 1단원을 끝내는 날 해봅시다. 23 더하기 16이요. 빼기 8이요. 그러면 덧셈 먼저, 뺄셈 나중. 이게 덧셈 뺄셈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니까 앞에 있는 덧셈 먼저, 뒤에 있는 뺄셈 나중. 오케이? 그럼 23 더하기 16은 얼마예요? 39인가요? 거기에서 8을 빼면 31이 되겠지. 그럼 답이 3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곱하기와 나누기가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은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면 되고 7, 9, 63이고요. 63에서 3을 나누면 2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리고요. 여기서 또 나중에 되면 또 순서를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새로운 어떤 원리를 우리가 배운 다음에 써먹을 거고요. 지금은 일단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 원칙을 따라서 가는 연습을 해보고. 오케이? 알겠지요? 3번 계산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시오 그랬어. 그러면요, 괄호가 1번, 괄호가 제일 먼저,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으면요, 곱하기가 힘이 더 세요. 그 다음 마지막 더하기 하면 끝.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도 해보면, 14에서요, 6을 빼면 8이 될 거고, 8하고 2하고 더하면 16이 될 거고, 마지막 너네 둘이 더하면 24. 그래서 답은 24 이렇게 나오겠다. 순서가 달라지면요, 답이 다르게 나오겠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 4번.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시오. 그랬어. 여기 봤더니요. 뺄셈, 나눗셈, 덧셈이 있어. 그래서 나눗셈을 먼저 해줬고, 뺄셈하고 덧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나눗셈 먼저 여기 있다가 바뀌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니까 뺄셈을 계산해서 써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마지막 덧셈에서 여기.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나눗셈하고 뺄셈은 나눗셈 먼저, 그 다음 남아있는 뺄셈을 하면 되지요.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3번. 그래서요, 8하고 10 더하면 18이 되고요. 72에서 18을 나누면 얼마일까? 4인가요? 4, 8에 32, 4, 1은 4. 맞지? 72. 그래서 72 나누기 18은 4. 4에서 2를 빼면 2. 이해됩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면 처음에 괄호 먼저니까 괄호가 아닌 나머지 애들은 여기다 써놓고요. 괄호 계산해서 18로 고쳐주면 되겠지. 그 다음엔요, 나머지를 먼저 하면 되지? 나머지 힘이 세니까 72 나누기 18은 4가 되겠지.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마지막 4 빼기 2를 하면 2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음 5번. 계산 결과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시오 그랬어. 그러면 자, 우리 위에 거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이 섞여 있네. 그러면 곱셈, 나눗셈이 먼저.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위에다가 표시해볼까? 너네가 1번, 그 다음 너가 2번. 뺄셈하고 덧셈은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너가 3번, 마지막 너가 4번. 2 곱하기 6은 2, 6, 12. 12에다가 4를 나누면 3이고요. 8에서 3을 빼면 5고요. 5에서 5를 더하면 10.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보다 더 빨리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순서만 딱 알면 쉽지? 다음, 여기도 곱하기 먼저요. 뺄셈하고 덧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3 곱하기 12는 36. 42에서 36을 빼면 6인가요? 6에서 9를 더하면 15. 그래서 답은 15.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6번. 괄호가 없어도 계산 결과가 같은 식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요. 자, 우리 선생님 이제 계산 안 하고 원칙으로만 볼게. 뺄셈하고 덧셈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요. 그런데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하니까 순서가 바뀌겠지. 탈락. 자, 여기는요. 뺄셈하고 뺄셈이 있으면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요. 그런데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도 탈락. 나눗셈하고 뺄셈이 있으면요. 나눗셈을 원래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괄호가 있어. 원래 얘네 먼저 해야 되는데 괄호가 있어서 얘네 먼저 하래. 그러면요. 계산 결과에 아무 영향을 안 주겠지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요. 나눗셈하고 곱셈이 있으면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괄호가 뒤에 있으니까 너를 먼저 계산하고 너를 계산하니까 계산 결과가 달라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괄호가 없으면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괄호가 있어서 더하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를 나중에 해야 되네. 계산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답은 3번.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계산 결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왼쪽이 크다, 같다, 오른쪽이 크다를 알맞게 써놓으시오. 계산을 해야 되겠네. 자, 뺄셈과 덧셈은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16 빼기 7은 9인가요? 9에서 3 더하면 12. 아, 너는 12구나. 여기는요, 괄호가 있어. 괄호 먼저, 그 다음 뺄셈. 7 더하기 3은 10. 16에서 10을 빼면 6. 너는 6이네. 왼쪽이 크다. 그래서 괄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이렇게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보여주는. 이해되지요? 오케이. 다음. 두 식의 계산 결과의 차는 얼마입니까? 얘 계산하고요. 얘 계산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니? 이걸 물어봤네. 그러면요. 15 더하기 9, 15 더하기 9 곱하기 11 곱하기 11 빼기 6 빼기 6이 있는데 괄호만 있네. 괄호. 그러면요. 계산 결과가 달라질 거야. 첫 번째 거 보면요. 괄호가 먼저, 그 다음 곱하기 빼기가 제일 마지막. 15 더하기 9는요. 24인가요? 24에다 12를 곱하면 1 곱하기 24는 24, 10 곱하기 24는 240. 그럼 240하고 24하고 더하면 264. 이해되지? 그럼 264에서 6을 빼면 얼마일까? 258이 되나? 오케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258. 너는요,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러면 9 곱하기 11은 99. 거기에다가 15를 더하면요, 114인가요? 거기서 6을 빼면 108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차이는 258에서 108을 빼면 150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음. 괄호가 있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보시오. 일단 말을 그대로 식으로 써볼게. 54와 27의 합을, 그럼 얘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지.
3으로 나눈 목. 그러면 이렇게 몫이 나오겠지. 그치요? 얘가 이제 몫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2를 빼래.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몫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2를 빼래요. 그러면 여기 등호가 쓰면 안 되잖아. 그치? 얘를 이제 말을 그대로 식으로 세우면 여기 이렇게 몫이 나올 거야. 이 목. 그럼 이 몫에서요. 2를 빼세요. 라는 말이지. 그치? 그럼 얘를 다시 하나로 하면 보세요. 여기까지가 54와 27의 합을 3으로 나눈 몫이 요거잖아. 요걸 계산하면 나오겠지. 여기에서 2를 빼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 말을 그대로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3으로 나눈 목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 나누기 3 했을 때 이 몫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면 이 몫에서 2를 빼세요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얘를 하나의 식으로 하면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아까 네모라고 썼던 게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 네모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2를 빼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요 54와 27의 합 너네를 먼저 한 다음에 이 합을 3으로 나눠. 그런 다음에 2를 빼래요. 오케이? 그러면 계산해 볼까? 얘네 다음에 얼마일까? 81인가요? 81을 3으로 나누면 27이고요. 거기서 2를 빼면 25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하면 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10번.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시오.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네. 뭘 보라 그랬지? 68 하고요. 35를 잘 보세요. 자, 여기 밑에 68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면 위에 35가 있나 여기 35가 있네. 그러면 35 대신에 23 더하기 11을 집어넣으세요. 대신 집어넣어. 이걸 대입이라고 한다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대신 집어넣을 땐 항상 괄호를 이용해서 35 대신에 얘를 먼저 딱 계산하면 얘가 35가 되니까 얘를 괄호를 이용해서 넣어달라고. 그러면요, 나타내기만 하면 되나? 88에서요, 빼래 35를, 35 대신에 23 더하기 12를 대신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 나누기 7 곱하기 4를 하면 68이 나와요. 오케이? 진짜 68이 나오나? 확인. 괄호 먼저 너네 하면 35라 그랬어. 그 다음 나누기 먼저 곱하기는 차례대로 빼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되겠네. 35 나누기 7은 5고요. 5 곱하기 4는 20. 88에서 20을 빼면 68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계산 순서를 잘 생각하면 계산이 쭉 돼. 요게 이제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 단원에서.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요. 이 다음 단원부터는 요 순서를 안 써도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할 수 있어. 빨리빨리 암산. 그치? 그런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 익숙해질 때까지 계산 순서를 이렇게 계속 표시. 그리고요, 계속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나중에 중간에 네모가 나오는 방정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오케이, 다음 11번. 사탕의 한 상자에 8개씩 15상자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읽으면 한 상자에 8개씩 15상자 그러면 전체 몇 개가 있을까? 8, 5, 48, 1은 8, 120개의 사탕이 있네. 여기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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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이게 15상자. 그럼 얘네 다 합치면 몇 개? 방금 선생님도 다 합치면 몇 개라고 했지? 15상자를 합쳐. 8개씩, 8개씩, 8개씩 15개가 있는 거 합치는 거야. 그럼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을 15번 더하면 되지.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걸 곱하기. 그래서 8 곱하기 15. 그래서 8, 5, 40, 8, 1은 8 해서 120.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선생님처럼 머릿속에 생각이 나겠지? 오케이, 다음. 이 사탕을 5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줘요. 그럼 120을 5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갈까? 24. 나누기도 할 수 있어. 암산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요. 끝났어. 얘를 한 사람에게 몇 개씩 주면 되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구해보시오. 이미 우리 답은 다 나왔고. 얘를 이제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돼.
8개씩 15상자가 있는데요. 얘를 똑같이 5명한테 나누어 주어요. 끝. 여기 괄호는 안 해도 돼. 원래 곱하기 먼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괄호를 쓰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 그래야 나중에 얘네를 먼저 해야 될 거 계속 괄호로 쓰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괄호가 나와. 우리 친구들이 이걸 연습을 안 하니까 나중에 괄호가 필요한 데에서도 괄호를 안 쓰고 그냥 막 계산을 하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요. 8 곱하기 15는요. 120이었고요. 그거를 5로 나누면 24, 답은 24가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몇 개씩 주냐면요. 24개 이렇게 쓰면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12번.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을 나타낸 거래요. 선후는 김치볶음밥 1인분을 먹었고요. 김치볶음밥 1인분 6,000원. 나연이는 김밥과 라면을 각각 1인분 먹었어. 그럼 나연이는 2,500원, 3,000원 해서 5,500원 먹었네. 선후는 나연이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그러면요. 선후가 먹은 음식 값에서 나연이가 먹은 음식값을 빼면 얘네 둘의 차이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만큼을 더 냈다는 뜻이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식을 다 나왔어. 괄호를 이용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선우가 먹은 김치볶음밥 6,000원에서요. 빼면 돼. 누구를? 나연이가 먹은 김밥 2,500원짜리 김밥 하나랑 라면 3,000원짜리 라면을 먹었으니까 나연이가 먹은 건 이만큼. 그러면 선우가 먹은 거에서 나연이가 먹은 요거를 빼라고. 괄호. 요거 괄호 안 쓰면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해서 답이 다르게 나와. 우리 괄호가 있는 거 없는 거 앞에서부터 계속 계산해봤죠. 오늘도 해봤어. 앞에 문제에서.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하면 얼마? 나연이가 먹은 게 전체가 5,5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6,000원에서 5,500원을 빼면 500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선후는 500원을 더 내면 돼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방금 선생님이 말로 한 것도 봐봐. 나연이가 먹은 거, 김밥과 라면을 먹었으니까 선우가 먹은 거에서 얘를 빼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괄호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연이가 이거하고 이거를 먹었으니까 이 두 개 합한 금액을 빼야 되잖아. 괄호가 없으면요. 6,000원에서 김밥 값을 뺀 다음에요. 라면 값을 더 해버려. 그럼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오케이, 다음. 공책 한 권이 1,200원이고요. 연필 한 타는 7,200원. 경한이는요, 5,000원으로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경한이가, 자, 그럼 보자, 여기까지. 우리 연필 한 타, 그런데 한 타가 몇 자루, 몇 자루? 12자루. 옛날에는요, 한 다스, 한 다스 막 이렇게 불렀어.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알 텐데, 영어로 더즌 알아, 더즌? 우리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할 때 더즌 팔잖아, 더즌으로. 하프 더즌, 더즌. 하프 더즌이 몇 개? 6개. 더즌이 12개. 그치? 이게 한 타가 그거 더즌이야. 12개. 그래서 연필 한 타가 12자루니까요. 12자루에 7,200원이면 한 자루는 얼마일까? 한 자루. 한 자루. 그럼 얘를 12로 나누면 되겠지. 7,200을. 그러면 한 자루는 600원이 될 거예요. 600원. 이해됩니까? 그럼 경한이는요, 5,000원으로 공책 한 권, 공책 한 권은 1,200원, 연필 한 자루 샀어. 아, 한 자루 600원. 경한이가 받은 거스름돈은 얼마냐면요.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공책 한 권을 집었고요. 연필 한 자루를 집어서 계산대에 가서 5,0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을 받겠지. 그러면요, 5,000원을 내면요, 얼마를 거슬러 주냐면 내가 산 값을 빼고 돈을 주겠지. 뭐 샀냐면요. 공책 한 권 1,200원을 샀지요. 그 다음에요. 연필 한 타가 7,200원인데 그 중에 한 자루. 그럼 여기다가요. 뭘 더하면요. 연필 한 자루.
얘는 바로 우린 600원이라고 구했는데 이 과정을 써야지. 원래 7,200원짜리예요. 몇 개가? 한타가, 즉 12개가. 그럼 얘의 한 자루는요 12로 나누면 돼. 오케이? 아, 여기도 있네. 연필 한타는 12자루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연필 한 자루. 그러면요 요렇게 물건 값은요 공책 한 권에다 연필 한 자루의 물건 값을 합해서 5,000원에서 빼야지. 얘네를 합한 걸 5,000원에서 빼야 거스름돈, 남은 돈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끝이야,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아, 너는요, 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나눗셈 먼저, 여기가 아까 600원이요. 1200원에서 600원 더하면 1800원이요. 5,000원에서 1800원 빼면 3200원이요. 그래서 답은 3200원이 답이 되겠지.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답이 나온다고. 수학이 원래 그래.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 구해가는 거야. 그 대신 이거를 눈으로만 읽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 계속 얘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걸 보자마자 아, 한 자루는 그럼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바로바로 적어놓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식으로 쓰기만 하면 끝. 오케이. 오케이. 다음. 1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오, 이거 나왔어.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순서만 표시해 놓으면 아주 쉬워져. 봅시다. 봤더니요, 등호가 있는데 왼쪽에는 네모가 있고 오른쪽에는 없어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여기 괄호 안에 먼저, 그 다음 빼기 5 더하기 10은 15. 28에서 15를 빼면 13이 되겠지? 아,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13이 되면 된대.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을 먼저 할 건데 곱하기가 있으니까 널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더하기를 해. 그럼 다음 괄호 밖에 있는 나누기를 했더니 13이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얼마에다가 6을 나눴더니 13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겠지.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는데 나누기 6을 했어요. 그랬더니 13이 나왔어. 그러면 6 곱하기 1을 해서 여기다 쓰고 이거 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6, 3, 18 해가지고 0 그러면 결국에 이 숫자는 6 곱하기 1, 6 곱하기 3, 즉 6 곱하기 13을 한 게 요게 나와야 되잖아. 이해되지요? 우리 나누어지는 수는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을 하면 되잖아. 나머지 있으면 거기에 나머지까지 더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오는 수는 6하고 13을 곱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6, 3, 18, 6, 1은 6, 그래서 78이 되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 78은요, 42에다가 얘를 더한 게 78이래요. 그러면 얘는 얼마겠어? 어떻게 구해? 아, 42라는 애가 있었고요. 또 다른 어떤 묶음이 있었는데 얘네를 다 더했더니 78이야. 그럼 이 78에서 42를 뺀 게 이 나머지 이 묶음이 되겠지. 그러면 78에서 42를 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빼면 얼마일까? 36인가요? 42 더하기 36은 78. 맞잖아. 그치? 4에다 얼마를 곱하면 36이에요? 우리 9구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애들이 금방 찾더라고. 근데 만약에 9구단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4 곱하기 얼마가 36이면요. 36에서 4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치? 둘이 곱해서요, 얘가 나오면, 그럼 여기서 얘를 나누면 얘가 나올 거잖아. 그치? 이 관계들. 덧셈하고 뺄셈하고 짝꿍이고요.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짝꿍이에요. 그치? 걔네들 사이를 잘 이용해서 해보세요. 그럼 네모는 9. 끝났어. 이게 답이야. 허무하지? 그냥 막, 뭐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그냥 답이 나온다고. 이렇게 풀면 돼.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해돼? 결과가 13이니까요. 13 써놓고요. 여기에다가 6을 나눴더니 13이네?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78. 42에다가 얼마를 더했더니 78이네? 그럼 너는 36.
4에다가 얼마를 곱했더니 36이네? 9. 끝. 오케이. 오케이. 다음. 15번. 어떤 수에서 8을 빼고요. 자, 그대로. 말을 그대로 식으로. 어떤 수에서, 모르니까 네모. 어떤 수에서 8을 빼고, 얘를 먼저 하고요. 12를 곱한 다음에 5를 더했더니 41이 되었습니다. 끝. 빼기 먼저 하고 곱하기 하고 더하기 맞죠? 어떤 수는 얼마입니까? 이거 괄호 먼저 곱하기 그 다음 더하기 했더니 41이 됐대요. 얼마에서요? 5를 더했더니 41이 됐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된다고요. 얼마? 36. 이해되죠? 36 더하기 5는 41. 얼마에서요? 11을 곱했더니 36이 됐어요. 3 곱하기 12는 36. 36 나누기 12는 3. 오케이? 그럼 너는요, 얼마에서 8을 뺐더니 3이 됐어요? 그러면 3하고 8을 더해서 11. 11에서 8을 빼면 3. 3에서 12 곱하면 36. 36에서 5 더하면 41. 끝. 어떤 수는 11이 되겠습니다. 이제 쉽지요? 이렇게 계속 하면 돼. 오케이? 혹시 이해 안 돼? 선생님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댓글. 좀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준다 그랬어. 천천히. 알겠지요? 자, 16번. 볶음밥 재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볶음밥 3인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10,000원으로 필요한 재료 사고 남은 돈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돼지고기 6인분이 요거면요. 3인분은 얼마겠어요? 얘를 6으로 나눈 다음에 그럼 1인분이 나올 거니까 3을 곱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6인분의 반절이 3인분이니까요. 그냥 얘를 2로만 나눠도 되겠지요. 오케이? 2로만 나누는 게 더 쉽긴 한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 항상 우리는 1인분을 생각하라고. 1. 선생님은 그냥 2로 나눠서 바로 3인분 구할게요. 여기 양파 1인분 가격이니까 3인분이면 여기다 3을 곱하면 3인분 가격 나겠지? 당근 3인분, 얘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런 다음 10,000원을 내고 남은 돈이니까 10,000원에서 빼면 되겠네요. 뭐를 뺄까요? 괄호를 딱 한 다음에 돼지고기 3인분 가격은요? 6,000원, 9,000원이 6인분이니까 2로 나누면 3인분. 거기에다가 양파 가격은 500원짜리 3개 해야 3인분. 여기에 당근 가격은 얘가 3인분이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끝. 이게 식이야. 그래서 얘의 결과를 여기다 쓰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돼지고기는, 자, 나누기 곱하기. 먼저, 그 다음 더하기. 즉, 이게 사실은 그거야. 돼지고기 3인분의 가격은 4,500원이고요. 양파 3인분의 가격은 1,500원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하고 양파를 더했더니 6,000원이고요. 거기에다가 당근까지 더했더니 9,2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에서 뺐더니 남은 돈은 800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지요? 근데 이 식이 그대로 우리 그냥 평소에 마트 가서 물건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잖아. 그럼 800원. 답은 800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 쓰기가 좀 그래서. 오케이. 다음이요. 17번 수카드. 6, 7, 9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크게 되도록 식을 만들고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요, 계산 순서는 곱하기, 빼기는 나중. 그러면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계산 결과가 커진다 그랬어? 제일 큰 수가 나오게 하려면요, 큰 수 2개를 곱하면 돼. 7 곱하기 9도 되고요, 9 곱하기 7도 되고요. 거기서 제일 작은, 조금만 빼면 결과는 제일 크게. 7, 9, 63, 거기서 6을 빼면요, 57인가요? 답은 그래서 57,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오케이. 다음 18번. 보람이의 키는요, 152cm이고요.
민성이는 보람이보다 8cm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민성이 키는 여기서 벌써 구해볼까? 152에서 8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요, 144가 되겠지요. 144cm. 주현이는요, 민성이보다 144보다 5cm가 더 커. 그러면 주현이는 149가 되겠지요. 주현이의 키는 몇 cm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려고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벌써 구했지롱. 근데 여기를 그대로 식으로 써보자. 자, 우리 주현이 키는요, 민성이보다 큰데 민성이는 보람이보다 이만큼 작아. 그러면요, 보람이의 키가 요건데요, 민성이는 이거보다 8cm가 더 작고요. 이게 바로 민성이의 키지. 그러면 요게 민성이의 키인데요, 이거보다 주현이는요, 5cm가 더 크대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사실 여기 괄호 안 쳐도 된다 그랬어. 빼기하고 더하기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할 건데요. 항상 먼저 했던 걸 괄호로 쓰는 연습을 계속 하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괄호 안에가 민성이의 키가 되잖아. 그럼 주연이는 이 민성이보다 5cm가 크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149가 나오겠지. 여기 계산하면 144고 거기다 5 더하니까. 그래서 149cm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되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세 자루에 1950원인 색연필과 세 자루에 1950원, 그렇다면 한 자루는요? 너무 높은가? 글씨가 조금 내려보고. 자, 그러면 한 자루는요, 이거를 3으로 나누면 되겠지. 3, 6, 18, 그럼 15, 35, 15, 650원. 색연필 한 자루는 650원. 네 자루에 3,800원인 형광펜. 그러면 한 자루는요, 4로 나누면 되겠지. 4, 9, 36, 그럼 20이 남으니까 4, 5, 20. 색연필, 그 다음에 형광펜은 한 자루에 950원. 형광펜 한 자루는요, 얘가 형광펜 한 자루 950원은요, 색연필 한 자루보다 얘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그러면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을 빼면 되겠죠. 오케이, 끝. 하나의 식으로 구해봅시다. 그러면요, 색연필 한 자루의 가격은 원래 색연필 네 자루가 3,800원, 아니 색연필이래. 형광펜 한 자루가, 네 자루가 3,800원인데요. 4로 나누면 형광펜 한 자루의 가격이 나와요. 여기에서요, 1,950원짜리 색연필, 이게 세 자루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누면 한 자루, 색연필 한 자루의 가격이 나와요. 이거를 빼면 얼마나 더 비싼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답은 뭐다? 3,800 나누기 4는 아까 950, 그럼 950에서 빼요. 얼마를? 650. 요거 계산한 게 650. 그럼 950 빼기 650은 300. 그래서 답은 300원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되지요? 오케이. 다음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시오. 자, 오른쪽엔 네모가 있고요. 왼쪽에는 없어요. 그럼 얘를 먼저 간단히 해서 어떤 숫자로 바꿔보자. 괄호 먼저 곱하기 빼기가 마지막. 4 더하기 8은 12요. 3을 곱하면 36이요. 거기서 33을 빼면 답은 3. 왼쪽은 3밖에 안 되네. 오른쪽은요, 빼기 나누기니까 나누기 먼저, 빼기는 나중에. 32 나누기 8은 4, 8에 32. 그러면요, 네모에서 4를 뺐을 때 먼저 3과 같은 숫자를 찾아봅시다. 그럼 뭐가 되겠어? 네모 빼기 4가 3이 되려면요, 7이 되겠어. 7. 여기 7. 7이 들어가면 7 빼기 4는 3이랑 똑같겠지. 이해돼? 그런데 여기 부등호 방향을 봤더니 더 커야 돼. 오른쪽이. 7이 들어가면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계산 결과가 더 크려면 큰 수에서 얘를 빼야 더 커지겠어? 작은 수에서 빼야 커지겠어? 큰 수에서 빼야 커지겠지. 그럼 7보다 큰 8 하고요.
9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8에서 4를 빼면 5가 될 거고요. 8에서 4를 빼면 4가 될 거고요. 9에서 4를 빼면 5가 되겠지요. 그러면 얘가 더 커지게 되겠지. 4하고 5가 나왔을 때. 그치?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저번 시간에도 이런 문제 나와서 했었는데. 기억나지요? 오케이. 마지막 창의융합편 문제 얘네들만 풀고 오늘 끝내봅시다. 중력 알아보기. 지구와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대요. 중력에 따라 무게가 변하는데 지구, 달은 서로 중력이 다르므로 무게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구에서 잰 무게는요, 달에서 잰 무게의 약 6배래. 지구가 더 무겁다는 뜻이겠지. 얘도 그대로 식으로 쓰면 되지. 지구에서 잰 무게는요, 달에서 잰 무게의 약 6배. 그러니까 달보다요, 6을 곱한 것만큼 지구의 무게가 무거워지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글씨를 보고요, 식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라고. 아버지, 민채, 동생이 모두 달에서 몸무게를 재면요, 민채와 동생의 무게 합은 아버지 무게보다 약 몇 킬로그램 더 무겁겠습니까? 얘는 이제 거꾸로 나왔네. 달에서 몸무게를 잰대요. 우리 달의 무게가 6배를 곱해야 지구의 무게지. 그러면 달에서 무게는 얼마겠어, 달. 달에서 아버지 무게는요, 달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구에서 쟀을 때 72래. 여기가 그럼 72가 아버지가 되겠지. 얼마에다가 6을 곱하면 72가 되니?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이해되지요? 그러면 70에서 6을 나누면 얘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달에서 이거의 6분의 1, 그 작은 12kg이 되는 거예요. 12kg. 민채는요, 여기가 48이면. 그러면 얼마에서 6을 곱하면 48? 6, 8에 48. 민채는 달에서 8kg 밖에 안 나간대. 동생은요, 여기가 이제 36이면. 얼마에서 6을 곱하면 36? 너는 6kg. 달에서는요, 아버지 12kg, 민채는 8kg, 동생은 6kg 밖에 안 나가네. 오케이. 아버지, 민채, 동생이 모두 달에서 무게를 잰다면요, 민채와 동생 무게의 합, 얘네 둘의 합은요, 아버지보다 몇 킬로그램 더 무겁겠습니까? 그러면 8하고요, 6을 더한 게 합. 얘는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무겁니? 하면 빼면 되잖아. 그래서 너는 14고요. 거기서 12를 빼면 2가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2kg이 되겠지. 오케이? 요렇게 해도 되고요. 이건 조금 계산은 쉬운데 생각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텐데, 지구에서 몸무게 차이를 구하는 거야. 민채랑 동생을 더하면 얼마? 얘네 둘이를 더하면요, 70, 84가 되겠지. 그럼 84야. 그럼 지구에서 아버지하고 몸무게 차이는 얼마일까? 12kg이 되겠지. 12kg.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지구에서 12kg 차이가 나면요, 달에서는 이거의 6분의 1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달에서는요, 2kg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아이디어는 계산은 훨씬 쉽지만 이 아이디어를 떠오르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고, 이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편하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암호 알아보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약속 기호를 암호라고 한대요. 암호는 주로 군사 목적이나 외교 통신 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암호라는 게 이렇게 여기 있었네. 진호와 미나가 약속한 계산 암호를 이용하여 진호가 다음과 같이 미나에게 암호를 보냈대요. 이때 진호가 보낸 암호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암호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있어. 이게 4라고? 4가 여기 있는데? 요게 4라고? 아, 이게 4인가?
요게 있대, 요거. 요거는 곱하기라고? 요거? 아, 이게 곱하기구나, 이게. 9. 이게 9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세모. 그러면 이게 나누기의 뜻이겠지, 나누기?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 이렇게 3.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9 나누기 3을 해서 3. 거기다 4를 곱하니까 12. 이렇게 됐네. 이해되지요? 오케이. 여기 있는 이 모형들이 숫자를 나타내고 기호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찾아봐. 요렇게 생긴 거는 8이고요. 너는 8.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더하기. 요렇게 생긴 거 2가 되겠지요. 얘는 괄호가 있고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여기는 나누기. 그 다음 여기 네모는요, 네모는 5겠지. 5. 그럼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빼기. 그 다음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1인가요? 요렇게. 끝. 여기는 근데 괄호가 있네요. 괄호 먼저 8 더하기 2는 10. 그 다음 나누기 하면 10 나누기 5는 2. 2에서 1을 빼면 1. 끝. 안 어렵지? 할만하지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그러면 5학년 1학기 1단원이 드디어 끝났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계산할 일들이 엄청 많은데 그 계산의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섞여 있는 식. 거기에 괄호까지 있으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배운 순서대로 쭉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2단원에서 만나요. 안녕.